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드라이브가 이어지는 가운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정상화 이후 추가로 나올 대책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계산해 주택 양도세를 깎아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축소가 추가로 발표될 수 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거주용 아닌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에 대해서도 경고한 가운데 강력한 대책을 한 번에 내놔서 투기를 잠재우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첫 소식 정상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SNS를 통해 연이어 부동산 안정화 의지를 드러내온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은 새벽 1시에 글을 올렸습니다. 정부의 다주택자 압박 영향으로 1주택자들이 이른바 상급지로 갈아타려고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한 뒤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도 주거용이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도 투기용 비거주 1주택도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감면해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람직하지도 않은 투기용 부동산을 오래 가지고 있다고 세금을 깎아준다? 그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MBC 취재 결과 이 대통령의 잇따른 부동산 SNS 공세는 현재 준비 중인 부동산 규제 정책에 앞선 경고성 메시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은 세제와 다주택자 규제 등 강력한 대책을 한 번에 내놔야 투기를 잠재울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수십 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면서도 집값 잡기에 실패했던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겁니다. 또 다른 참모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지방선거가 있다고 해서 마냥 뒤로 미루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7월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와 지방선거에 앞서 먼저 장특공 축소 등 일부 규제 정책을 펼칠 가능성을 내비친 겁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매우 철저하고 섬세하게 합리적인 조세 개편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보유세도 최종적으로 필요하다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쓸 수밖에 없다고 준비 상황을 전했습니다. 한편 한 참모는 여권 내에서 지선을 앞둔 부동산 드라이브가 부담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전달됐지만 대통령이 직접 SNS와 발언을 통해 이를 일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놓고 의원들을 상대로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합당에 부정적인 의사를 밝혔던 초선 의원들을 만나 의견을 나눴는데요. 하지만 합당을 둘러싼 갈등은 당내를 넘어 조국 혁신당과의 관계로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초선 의원들을 만났습니다. 합당에 대한 경청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던 정 대표가 합당 반대 의견이 높은 초선 의원들을 상대로 첫 자리를 만든 겁니다. 정 대표는 말을 아끼고 많이 듣겠다면서도 합당의 불가피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로 뭉칠 때 승리하고 분열할 때 패배했던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고심 끝에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간담회에서 정 대표는 별다른 말은 하지 않고 초선 의원들의 의견에만 귀를 기울였는데 발언 대부분은 갑작스러운 합당 제안을 우려하는 목소리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정 대표의 경청 행보가 무색할 만큼 합당을 둘러싼 잡음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발단은 이현주 최고위원의 발언이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특정인의 대권 놀이에 우리 민주당을 숙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 차기 알박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합당이 조국 대표가 통합정당의 대선 주자가 될 것을 염두한 포석이라는 건데 당장 조국 혁신당 측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숙주? 기생충이라는 얘기입니까? 불쾌합니다. 모욕 주기 위한 표현이거든요. 만약 합당이 되면 그 안에서 안 볼 겁니까? 합당이 안 되면 안 볼 겁니까? 이에 더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창당한 소나무당과도 합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합당 논의는 더욱더 복잡해지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청래 대표는 내일은 삼선 의원과 중진 의원, 오는 10일에는 재선 의원들을 만나 원내 의견을 듣는 행보를 이어갑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중고거래 사이트로 3천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사겠다며 판매자를 불러낸 뒤 훔쳐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잡고 보니 10대 고등학생이었는데 비슷한 범행도 2차례 더 있었습니다. 문신을 하고 싶어서 훔쳤다고 합니다. 차우영 기자입니다.
어제 낮 3시쯤 경기 성남시 중원구의 한 거리. 검은 패딩 조끼를 입은 남성이 전화기를 보며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파란 모자를 쓴 남성이 나타나자 함께 인도 한켠으로 이동합니다.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만난 판매자와 구매자입니다. 주머니에서 꺼낸 거래 물건은 30돈짜리 금팔찌. 시가 3천만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구매자 태도가 수상합니다. 상체를 비틀어 몸을 푸는가 싶더니 판매자가 어딘가를 가리키는 순간 한 손에 들려있던 금팔찌 보관함을 낚아채 내달립니다. 만난 지 40초도 안 돼 벌어진 일입니다. 50대 판매자가 허겁지겁 500m가량을 뒤쫓았지만 따라갈 수 있는 속도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보증서를 끌어내려고 하는 순간에 낚아챈 거죠. 사람이 멘붕 비슷한 게 오더라고요. 판매자를 여유 있게 따돌린 구매자는 다음 도주 수단으로 택시를 선택했습니다. 남성은 택시를 잡아 타고 20km가량을 달려 지하철역과 가까운 이곳에서 내렸습니다. 성공하는 듯 했던 도주극은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끝났습니다. 경찰관들에게 곧장 붙잡힌 겁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를 통해 남성이 탄 택시를 확인했고 기사에게 연락해 도착 장소를 파악한 뒤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도주한 남성은 10대 고등학생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신을 하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근처 금은방에 금팔찌를 처분하려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 학생이 최근 한 달 동안 2차례 더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던 것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차우영입니다. 2026학년도 국립인천대 수시 전형에서 면접관들이 특정 학생을 뽑으려 담합했다는 의혹 이틀 전 보도해드렸는데요. MBC 취재 결과 해당 학생은 최종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인천대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를 벌일 거라고 밝혔습니다. 박진중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국립인천대 도시공학과에서 치러진 수시 면접 전형. 당시 면접관들의 대화가 녹취된 파일엔 특정 학생을 뽑으려 담합하는 듯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미리 점 찍은 듯 수험번호 4번 학생을 특정해 얘기하고 내신이 낮은데도 상관없다고 두둔합니다. 교수님이 얘기했던 4번 학생은 4.4분이에요. 4번도 쓰셔야지. 4.4분이에요. 나쁘지 않고 학점으로 할 거면 자격증 왜 합니까? 문제의 4번 학생은 실제로 최종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의 담합 의혹 보도에 인천대가 긴급 조사를 벌여 파악한 겁니다. 학교 측과 별도로 해당 학과에서도 당시 면접관이었던 교수들을 불러 조사에 나섰는데 불과 석 달 전 치러진 전형에 대해 B 교수는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안 난다며 담합을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5학년도 수시전형 합격자의 내신 평균은 3.8등급이었습니다. 올해는 경쟁률이 12대 1을 넘어서 지난해보다 합격선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반적인 상황에서 내신 4.4등급이 합격하긴 어려웠을 거라고 입시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내신 등급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어렵고 이 학생이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면접 30%의 영향력이 실제적으로 당락의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었다. 4번 학생의 합격에는 두 면접관의 점수가 결정적이었다고 볼 소지가 있는 겁니다. 담합 의혹이 실제 결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밝혀야 할 게 좀 많습니다. 토목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정말로 다 탈락시킨 건지, 그리고 또 줄수 외우기 채점이 있었는지. 교육부는 해당 사항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입사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180만 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해 논란이 됐던 서울 강남의 대형 치과 병원장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임금 체불은 물론 직원들에게 면벽 수행과 반성문 빽빽이를 시키는 등 직장 내 괴롭힘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재은효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 감독관들이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치과를 압수수색합니다. 잔뜩 발견된 종이 뭉치들, 이른바 반성문 빽빽이 500여 장과 지각 사유서들입니다. 해당 치과는 입사 이틀 만에 그만둔 직원에게 퇴사 의사를 30일 전에 알리지 않았다며 18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려 논란이 됐습니다. 여기에 평소 직원들에게 면벽 수행과 빽빽이까지 시켰다는 제보가 나오자 고용노동부가 특별감독에 나선 겁니다. 직원 한 명 잡고 서 있었어요. 일 못하게 하고 근무를 안 시키고요. 서랍 안에 꽉 차 있어요. 빽빽이로.
제보는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이 금지한 위약 예정 확인서는 89장이 발견됐습니다. 퇴사자 39명에게 돈을 보내라는 내용 증명을 보냈고 송금하지 않은 11명에게는 지급 명령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내 괴롭힘도 확인됐습니다. 병원장이 직원을 세워두고 옷걸이봉으로 바닥을 내리치며 위협하고 정강이를 발로 찼고 단체 대화방이나 업무용 무전기를 통해서는 전응아 쓰레기 같은 욕설과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업무 중에 실수를 하면 벽을 보고 한두 시간씩 서 있게 하고 환자 연락을 잘 받자, 수술 보고를 잘하자는 내용의 반성문을 많게는 20장까지 쓰게 했습니다. 진료가 끝난 뒤 추가 업무 지시는 일상이었지만 연장근로 승인은 해주지 않았고 직원 264명의 연장근로 수당 3억 2천만 원을 체불했습니다. 병원장은 MBC에 대표 원장으로서 막대한 중압감에 질책이 적정 범위를 넘게 되었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병원장을 폭행과 임금체불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해 과태료 1,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